그래서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클래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게 고전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일종의 명품이다. 이런 또 이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명곡은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벌써 나온 신지가 뭐 40한 5, 6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도 그것이 이제 지금도 부르시는 분이 많고 또 가끔씩 이렇게 이 텔레비 라디오 이런 네. 데서 흘러나온다는 거는 그 곡이 담고 있는 정서나 가사 이런 부분이 시대를 초월하는 완전성을 좀 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또 다르게 보자면 이 요즘 얼마 전에 보면 타미 워넷의 그 스탠바이 유맨, 네. 예,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컨트리 예, 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미국으로 보자면 사실은 전통적인 포크송에 가까운 노래죠. 네, 그렇죠. 네. 미국으로 보자면 시골이라는 것이 뭐 네. 시골 서부 네. 같은 시골 네. 마을이고 네. 그 시골 마을에 이제 당시 바나 이런 부르는 네. 술집에 가면 네. 거기서 이제 통기타 들고 부르는 네. 그런 미국의 어떤 시골적인 정서, 그건 또 유럽에도 잘 없는 미국만의 정서를 예, 예. 담고 있는 게 컨트리 뮤직이다. 예, 예.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의 드라마에 이제 그 곡이 이렇게 이제 OST로 이렇게 네, 그렇죠. 물론 부른 사람은 이제 뭐 카를로 부르니가 불렀지만은 네. 그 노래가 나오면서 엄청난 히트를 네, 다시 치지 이렇게 않았습니까? 크게 알려졌죠. 그 노래가 드라마 이제 때문에. 60년대 이제 초반이라고 보면 뭐 저 태어날 때쯤 나왔던 노래가 한 네. 55년쯤 뒤에 네. 다시 한번 그 네. 히트를 치는 일이 네.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 음악의 곡의 완전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요. 예. 제가 2월 달에 그 서부 쪽에 예. 갔었는데 그 바에서 예. 그런 노래를 하는데 다 따로 불러요. 그렇죠. 그렇게 그 몇십 년 전 노래를 끝까지 사랑하고 불러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가수가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작곡하고 그래도 그 음악을 계속 사랑해서 끝까지 가요. 예. 예.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을, 그리고 그분들이 칸츄리송을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는 마치 이제 포크송도 흘러간 네. 이제 옛날에 70, 80 뭐 이런 네.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고 네. 또 그런 노래들이 뭐 옛날 노래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뭐 아일랜드나 네. 또 뭐 이런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네. 과거의 노래들이 그 네. 국민들한테 배어 있어가 연령을 불문하고 네. 이렇게 사랑하고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다른 버전으로 네. 이렇게 불러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부럽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 얼마 전에 센트럴 파크 예. 그 공원에서 예. 그 사이먼 앤 가펑켈이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 전에도 했지만 예. 그때도 한 100만 명 모였는데 그 이제 완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70이 넘어서 공연을 하는데 20대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앞에 서서 아주 환호하고 너무 좋아하고 따로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분들이 뭐 잘생기거나 꽃미남도 아니고 예. 그 뭐 나이 먹은 할아버지인데 걔네들이 볼 때 노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따라 부르고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넘게 운집해서 막 그 공연을 보고 그러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곡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남는 거다 하는데 네. 선생님도 그 명곡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뭐 긴머리 소녀 밤배 하지만은 또 선생님 그 노래 중에서 제가 볼 때 뭐 일기, 네. 얼룩고무신, 네. 또 먼 훗날 이런 노래들은 네. 한국 예. 지금 이 제 연배나 그 위로 되시는 분들 네. 한 8, 90%가 다 그 노래를 곡에 네. 대해서 네. 익숙하실 거라고 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노래도 그 굉장히 들으면 제목이 딱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게 들으면 아, 이 노래고 또 가사를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가수분들이 원히트 원더라고 그렇죠. 예, 예. 한두 곡 가지고 네. 평생 먹고 예. 사는 예. 분들이 예. 있도록 예. 한데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히트곡이 네. 제가 생각할 때도 한 8곡 이상은 거의 대중인들이 대부분 아는 네. 예. 많이 노래들 발표했죠. 거라고 예. 이렇게 보는데 예.
그 외에도 또 각자 개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곡들이 이제 많고요. 아주 좋아하는 제 팬클럽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발표했던 노래들을 다 알아요. 예, 예. 그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그 노래 비슷비슷한 노래들이 이제 그 노래들이 워낙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뭐 비슷비슷한 그 수준 정도의 뭐 가사나 예. 이제 그런 노래들이 한 100여 곡 정도 예. 발표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노래도 굉장히 많이 발표했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려 그러면 그 작사를 하는 부분에 네. 이제 흔히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네. 한국의 가수분들 중에서 사실은 싱어송라이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도 별로 없고. 예. 네. 예. 근데 그렇게 작곡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악상이 떠오르십니까? 그거는 음악을 뭐 전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미난 게요. 무슨 대학교 작곡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이 히트곡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 누굽니까? 조영남 씨. 네. 서울대 음대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 보면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별로 없고 대부분 번안곡이거나 그다음에 또 본인의 예, 당사자 곡도 뭐 화개장터, 예, 화개장터 좀 있지만, 예. 그런 건 별로 없죠. 근데 그 세계적으로 제일 그 유명한 뮤지션 비틀스도 악보를 못 봐요. 예. 근데 어마무시한 곡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악보를 보긴 보는데 이렇게 더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공으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작곡하는 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이렇게 영혼이 좀 맑게 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그게 그 음악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내 음악을 고집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황 소장님을 참 좋아하냐면은 오로지 그냥 초지일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그리브로도 참 이렇게 시민운동으로 더 발전될 것 같고 참 뉴스 브리핑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지 않을까 보니까 이렇게 제 음악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뭐가 유행한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관광버스에서 뭐 유행하는 그런 노래 같은 건 끝까지 안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 소장님도 초질간 똑같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소장님 좋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도 출연하게 된 거죠. 그렇죠, 뭐 똑같은 거죠. 예, 네. 선생님은 한 몇 년간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이 지금 정치적 모습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이 아마 이제 12학번이시죠. 네네. 예, 그럼 저보다 이제 11살 네. 위이신데, 네. 그럼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선생님 나이가 대충 이렇게 되실 건데, 그런 어떤 지금 세대에서 현재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이 걱정이 되죠. 예.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괜찮은데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 제 아이 때 세대 그 밑에 애들이 좀 이렇게 잘 좀 되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왜냐면 우리 아버지 때들이 우리한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줬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단절되는 것 같고, 무슨 저는 뭐 제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건방지게 뭐 정치가 어떻다 요새 뭐 잘한다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는 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가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은 빠른 속도로 뭐 이렇게 변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봐오면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정치를 지지하는 것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 지지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모든 사회생활도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깔고 밑에 깔고 생활을 하니까는 쉽게 배신도 잘하고 변절도 잘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그래도
누구나 이렇게 고귀하게 태어나서 자기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팔아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가 이렇게 자꾸 흐트러지지 않나 전열이 어렵사리 우리 아버지 때부터 쫙 이렇게 쌓아왔던 그게 흐트러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그렇지 않아도 뭐 사는데 큰 불편 없고 그런데 너무 막 자기 이득과 뭐 조그만 그런 거에 따라서 막 그러고 서로 뭐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로는 막 원수같이도 지내고 막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참 선생님 말씀이 중요한 게 과거 우리가 이렇게 떼끼니를 이렇게 채우기가 어렵고 또 일자리도 없고 인생 자체가 이제 암울하던 시대도 나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로공단에 계신 분들도 네, 지금 네, 나이가 그럼요. 들어서 다 70 넘었죠. 공부시키고 그렇죠. 또 대부분 또 인생에서 열심히 사셔서 그래도 이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적어도 먹는 걸 가지고 걱정 안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게 사람들의 그 사회적, 지적 수준이나 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또 양심, 뭐 영혼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같이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예, 가치들이 이제 이 개인의 이해관계, 뭐 내가 고향이 어느 출신이다, 또 뭐 어떤 정치인이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이 국민들 스스로가 서로 이제 같이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의 이제 이 서로 간의 차이가 서로 간격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를 주면서 사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특히 유럽 쪽을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독일 같은 데도 여러 번 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옛날 정서를 가지고 이제 가신 분들 아니에요. 간호사나 열심히 사신 분들이라 뭐 거기서 초청받아서 가고 그랬는데 내가 느낀 게 광부나 그 간호사 하시는 분들 자제분들이 다 우리 70년대 정서처럼 부모 잘 모시고 아주 올바라요. 외국에 잘 되고. 사는데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뭐 그다음에 또 입양아들이 많이 갔어요. 예. 뭐 벨기에 같은 데는 한 3만 명씩 돼요. 그래서 이제 입양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뭐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조선일보 같은데 그런 인류 신문에 뭐 기자, 뭐 의사 이렇게 잘 풀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정서가 우리 옛날 정서하고 똑같아요. 의외로 뭐 뉴질랜드, 뭐 캐나다, 뭐 미국 이런데 집에서 공부도 못하는 애들 뭐 돈 좀 있다고 막 유학하고 애들 막 마약도 하고 엉망진창이지 그 아버지 때부터 고생해서 이런 애들은 어유 정서가 우리 어렸을 때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또 아니에요. 참. 네. 그분들은 아주 다 참 올바르고 괜찮더라고요. 가족도 아주 체계적으로 다 그냥 뭐 서열도 분명하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하고 근데 왜 한국이 더 아니에요. 거기다가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 걱정을 더 해요. 지금 이러다가 저 어떻게 한국 어떻게 돼가는 건가. 여기는 너무 걱정을 안 하고 뭐 이북이 핵이 있던 뭐 어떻든 뭐 다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고 뭐 나한테 혜택만 많으면 되지 뭐 막. 그러니까 참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 방송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 25%쯤 되는 분들은 해외에서 보시는데 그 통계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제 방송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정작 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보수 진영 안에서도 우리가 뭐 크게 범주 안에서 보면 국가의 어떤 시스템과 체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이지만은 이 내부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온갖 형태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정작 분노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엊그제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저건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든 안 하든을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 또 뭔가의 전체적인 한반도의 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보수 진영 안에서도 너무나 태평스럽게 생각한다든지 뭐 트럼프가 미국의 이 무슨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폭격을 할 거라든지 이렇게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걱정을 해야 될 분들도 정말로 다양하구나 하는 참 우려들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요. 예. 그 TV를 보는데 예. 서울역 앞에서 TV 보는 사람들은 이제 방송에서 찍어서 예, 예.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예, 판문점에 쇼. 예, 판문점에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 때 추석날이나 무슨 구정 때 극장에 다 가요. 예, 10,000원이에요. 맞죠. 예, 예, 그때 똑같죠. 무조건 놀이가 없으니까 예, 예. 가면 영화 보고 박수를 쳤어요. 예, 막 그렇게 나쁜 놈 막 쳐, 장면 너무 막 박수를 와 쳐요. 예. 박수 치는데 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예. 아. 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북 가서 만나고 그러면 금방 통일될 거 아닌가 막 이렇게만 착각을 해가지고 그 참 뭐 물론 뭐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딱 추석날 극장 생각이 나더라고. 박수 치는 거. 좋은 말씀이네요. 그때 우리가 네. 영화를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 가상현실의 쾌감을 느끼고 박수를 치는데 네. 지금 이번에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김정은을 만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실제 리얼리티인데 네. 이게 하는 모습은 리얼리티 쇼처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TV의 예능 네, 네. 쇼처럼.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리얼리티인지 리얼리티 쇼인지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이 장면 자체가 주는 일종의 무슨 충격 요법이나 네. 쇼잉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더 몰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선생님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아니 막 그러시네요. 그걸 만나고 그러는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서 그걸 뉴스로 막 보여주더라. 박수 치는 장면을. 예. 그리고 인터뷰를 막 하고 그래서 고통일 때 것처럼 막 대답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옛날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극장 가서 추석날 그 극장에서 막 적군 그렇죠. 악당처럼 박수 치고 예, 딱 똑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장면이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영화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인기를 부산에서 드셨으면 부산에 갔었어도 좀 공연도 하고 처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좀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난 무명이라 예.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조그만 업소에서 그때 6만 원인가 한 달에 받고 이제 노래를 이제 한 코너를 했어요. 하루에 한 30분씩. 근데 부산 서면에서 무슨 업소인데 갑자기 뭐 이틀을 공연하는데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웬 난린가 그러고 갔더니 나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 무명인데. 아니 부산은 뭐 엄청 김머리 소녀가 히트가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서울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찾아와서 생방송 하는데 뭐 그쪽 TBC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이브닝 쇼 하는데 좀 출연해 달라고 그러고 라디오에서도 막 오고 막 그러더라고. 업소 찾아와서 PD들이. 그래서 어이구 야 이게 뭐 그래가지고 아주 그리고 이제 이틀 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또 광복동인가 거기 무슨 업소인데 뭐 해도 호텔비하고 뭐 차비 다 대고 5만 원씩 해서 이틀 하면 뭐 10만 원 주겠다. 근데 그 당시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이제 막 붕 떠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다시 또 이제 무명이에요. 예,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네. 저도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뭐 대부분 라디오를 들었죠. 예, 다 라디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한 74년, 5년 이럴 때 선생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을 네. 그 기억이 납니다. 흑백 텔레비 자주 예, 나가고. 텔레비 자주 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서 어떤 스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레코드 회사하고는 이제 계약이 이제 지구 레코드 가지고 그 전속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이북 사람인데 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탁
그러면서 이제 뭐 등록금도 뭐 다 대주시고 그 당시에 200만 원이라는 이제 변두리에 100만 원 할 텐데 집안채 값이거든요. 예, 예, 200만 원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자동차도 사주시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벌 아들도 자가용 안 탈 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탔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레코드사가 요즘 같으면 이제 뭐 YG나 네. 뭐 이런 것처럼 JYP 같은 엔터테인먼트사였다 네.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딱 두 군데죠. 뭐 지구 레코드가 굴지의 회사고 예. 저는 이제 거기 전속이었고 그다음에 오아시스. 예, 오아시스. 예, 거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이제 군수 업체들이 예. 조금 있었고 예. 뭐 그럴 때죠. 예. 그때는 저기 이 카세트 테이프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LP판. 예, LP판인데 예. 제가 두 번째 앨범 일기하고 먼 훗날을 발표할 때 카세트를 처음으로 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아, 국내에서 그렇죠. 첫 출시된 예. 게 제 노래로 첫 출시된 거예요. 예. 이 카트리지라고 CF버스 같은 데 큰 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요만한 카세트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 아, 그 이제 네. 그때 이제 카세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포크송이 이제 조금 한물이 가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예. 75년도에 대마초 사건이 나면서 예.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조용필이 막 나오고 예, 예. 뭐 그룹 사운드 출신들도 막 이제 나오고 뭐 그러면서 락 쪽으로 예, 이제 락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음악의 음악이 성격이 이제 변했죠. 성격이 이제 예. 변하고 줄었는데 그래도 저희 음악은 뭐 그 별로 유행 안 타고 예, 무슨 제가 80년대 83학번인데 대학에서 실컷 뭐 그냥 불렀으니까. 뭐 쭉 꾸준히 불려져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하숙집에서 밤배는 매일 불렀거든요. 네. 그 노래를 부르면 이제 낮에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왔다가 네. 저녁에 이제 허탈하죠. 이제 네. 그러다가 잡혀간 놈도 있고 뭐 지치고 네. 또 미래도 암담하고 뭐 운동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숙집에 와서 허탈하니까 운동권 가요는 낮에 실컷 불렀으니까 이제 한 명이 기타로 노래 부르면 그 방에 이제 다 가는 거죠. 주머니 털어서 이제 소주 사고 뭐 안주는 새우깡. 새우깡. 재수 좋으면 이제 참치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참치캔을 안 먹습니다. 그때 또 질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밤배 노래를 이제 막 화음을 넣어서 이제 합창을 하고 하면 마음에 이제 조금 행복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밤배가 보니까 이 경남 남해에 네. 보니까 그 상주해수욕장 저도 네. 옛날 고등학교 때 상주해수욕장에 캠핑 가고 했는데 그 상주해수욕장에 이렇게 시비가 네. 이렇게 노래비가 있더라고요. 네. 노래비가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게 이 상주에 뭐 MT 가시거나 놀러 가셨다가 자꾸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제 팬클럽에 가끔가다 이제 제 곡 발표한 100여 곡에 대해서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머리 소녀는 산업전사를 위해서 만들었다. 내역을 쭉 써서 이렇게 그 노래에 대한 사연을 만들게 된 동기, 부르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밤배는 그 상주해수욕장 위에 그 금산의 보리암. 예, 보리암 있죠. 바닷가에서 보이죠. 거기서 이제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이제 막 별빛 있고 조그만 옛날 통통배라 그러죠. 그런 배들이 이렇게 맑은 날에 이렇게 고기 잡고 그네에서 그걸 보고 이제 만들어진 노래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의 고마움 이런 걸 하늘의 고마움, 자연의 고마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남해군청에 그 팬클럽 회장 되시는 분이 그거를 군청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다. 이 노래는. 그러니까 남해군청에서 의회에서 남해군 의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노래비를 만들어서 길이 빛내야겠다. 뭐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의 창곡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아주 그냥 커다랗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노래도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 그러니까 제 히트곡 10곡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 밤배를 듣고 싶으면 이렇게 거기 누르면 노래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상주 해수욕장 입구로 또 이전까지 했다고. 이제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모래사장 있는 데 있었어요. 바닷가에. 그렇게 다시 입구 쪽으로. 해수욕장 입구에. 그래도 지금 뭐 살아있는 국민 가수라고 뭐 자처하는 사람들도 노래비가 거의 생존하는 사람은 노래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 남해가 그 이 스토리가
상품이 된다는 걸 좀 잘 아시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예. 얼마 전에도 예. 그 조선일보에 났더라고. 남해 무슨 뭐 관광지 뭐 딱 하는데 뭐 거기 검은 빛바다 왜 밤배 저 밤배 이 노래는 뭐 보리하면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예. 남해 군에 그 관광지 선전하는데 보니까는 그게 관광 지도에도 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마 여름마다 피서철마다 그게 한 번씩은 꼭 화제가 주로 될 이제 것 그 같습니다. 부산 뭐 이쪽에 창원 이런데 그 경상남도에 계시는 분들은 상주 해수장을 많이 사랑하시죠.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저 친구하고 상주 해수욕장에 캠핑 가서 한 2박 3일 그렇게 캠핑하고 온 적 기억도 납니다. 네. 그 상주 해수욕장이 모래사장도 넓고 참 좋은 데죠. 예. 아름답죠. 아름답죠. 네. 예. 그 산과 바다가 바로 예, 연결돼가지고 예, 예. 참 멋진 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 많은 곡들을 이렇게 생산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라디오에서 들려오거나 어느 날 또 우연히 듣게 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애창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우 고맙고 뭐 되게 흐뭇하죠. 예. 예.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탁구 선수 현정화 예, 예. 그랜드 슬럼을 하고 예. 나서 방송국에서 노래를 시키니까 내 노래를 딱 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반배를 딱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에 그 축구 그 프로야구 원년에 박철순 투수라고 있어요. 아주 굉장했죠. 예. 그 원년에 아주 굉장했는데 그 방송국에 나와서 18번을 하나 하라니까 또 반배를 부르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의외로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뭐 훌륭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이렇게 18번으로 부르고 이렇게 노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저야 감사하고 뭐 제 노래가 나오면 뭐 좋고 그렇죠. 뭐. 네. 그래도 노래를 남겼다는 자체가 참 뭐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저한텐. 그래서 저는 그 참 이렇게 유명한 그 가수분이나 이런 분들이 참 어떨 때 보면 이제 이 정권 권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참 정치적일 것 같은 부분에 뭐 북한에 가서 많이 밀착돼 예, 있는 그 그렇게 점도 이제 할 있죠. 때마다 네, 예. 조금씩은 이제 예. 좀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네. 할 때 예. 좀 실망도 들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참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지키시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예. 그 최고위원들 다 모이고 그랬었어요. 예. 거기 수원인가 어디서. 네. 그때 그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같은데 그때 뭐 하여튼 뭐 김근태 뭐 예. 그런 분들 다 최고위원 했어요. 예, 예. 그때 그 지금 논산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누구더라? 인재훈 씨. 예, 이인재 의원도 예. 거기에 최고위원이었었어요. 예, 그때 예, 뭐 예, 그거 그래서 맞습니다. 7명이 예, 막 예, 있었어요. 예, 그때. 예, 예. 거기에 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여성들 뭐 총 뭐 이렇게 여성 무슨 뭐 당원들 뭐 그런데 그래서, 예. 안 갔습니다. 아, 참. 왜냐하면 정치 집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네. 참 그래서 그 저희들 이번에 앵그리 블루 2차 집회 뭐 저희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일종의 한국 사회의 이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대중이 전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해가는 그래서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자 하는 이런 모임이었는데 참 뭐 외로운 거죠. 또 보수 안에서도 색깔이 달라서 뭐 대부분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이 사무실로 전화를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 네.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저분한테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참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를 드립니다. 뭐 당연히 뭐 그냥 뭐 제가 좋아서 예. 또 이렇게 좋은 모임이고 예. 이런 게 꼭 또 시민운동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여기 조금이나마 내가 황 소장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밑거름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뭐 집회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경험도 일천하고 그래서 이번에 음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요. 선생님의 그 어떤 이 좀 의지나 열정을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한번 저도 저희들이 저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뭔가 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안 들린다고 뭐 뒤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아쉽긴 아쉬웠고
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소장님도 이렇게 뵙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모임 또 참석하고 또 그래서 뭐 좋습니다. 예. 다음에 저희들이 그 완벽하게 한번 음향이나 모든 시스템을 할 거니까. 그럼 저도 예, 완벽하게 사회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네네. 꼭 한번 모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 변치 않고 정말로 딱 한 가지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빛할 길을 다 지나서 소나기를 맞으면서 다 지나서